372만 3665년째 소꿉친구로서 함께하는 두 여자 오거스타와 엑자비아. 그녀들은 무슨 연유에선지 임금님의 명을 받게 되는데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던 그녀들은 혹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극복하자고 약속한다. 이윽고 임금의 명에 따라 받은 친서를 다른 나라의 주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두 사람.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 못한 인물 두 명이 있었고 그녀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무슨 까닭에선지 몸이 굳고 만다. 이윽고 그들의 행보에 그녀들은 당황하게 되는데 370만 6212번째 수염을 자른 남자 후타가와. 그는 자신의 소꿉친구를 위해 행사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행사에서 열심히 과자를 홍보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옷차림과 더불어 그녀에게 접근하는 양아치들 때문에 다소 화가 나는 후타가와였는데 그녀에게 접근하는 양아치들을 혼내주고 미야코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 메이드 차림을 한 겸 자신에게 무엇이든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녀였는데 315만 2223년째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크리스. 그런 크리스가 기특한 듯 수녀 릴리아가 찾아온다. 칭찬하는 릴리아에게 크리스는 늘 부끄러워하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그녀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방에 있는 크리스에게 직접 찾아온 릴리스. 당황하는 크리스에게 릴리스는 어제 어디에 있었냐고 추궁한다. 106만 4675번이나 광부질을 하던 남자 광부. 그에게는 채광을 함께하는 광부 동료가 있었는데 가끔씩 만나지만 워낙 죽이 잘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사냥을 하러 가겠다는 동료. 광부 역시 동료와 함께 사냥에 가기로 하고 그를 기다리는데 잠시 후 나타난 그의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만다. 바로 남자로 알고 있던 그가 사실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371만 1785년 동안 첫 의식을 위해 절제를 한 황제군. 그는 약 사흘 후 있을 첫 의식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윗선에 호출되어 방에 불려간 궁녀 메이린. 그녀는 사흘 후 있을 황제와의 첫 의식을 행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날 황제의 앞에 등장한 메이린. 평소 궁에서 가끔씩만 보던 그녀를 직접 마주하게 되자 황제는 문둘 바를 몰라 하는데 371만 4313km로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그녀 마코토. 이를 지켜보던 남자군은 결국 그녀의 눈에 띄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때 폭우가 내리게 되고 우산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는 마코토. 동의를 하고 기다림 끝에 그녀가 나타나는데 평소 운동을 할 때 입던 복장과는 다른 모습의 남자군은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남자군의 칭찬이 마음에 들었던 듯 가까이 붙어서 우산을 쓰는 그녀.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한 그때 마코토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370만 3544번째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처치 중인 그녀 다나스. 다나스는 평소에 숙련된 솜씨로 퀘스트를 처리하기로 유명했는데 토벌 의뢰를 보던 도중 눈에 띄는 퀘스트를 발견한다. 해당 지역에서 토벌하던 모험가가 알 수 없는 상태 이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에 흥미를 느낀 다나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적지로 향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한 다나스. 곧 자신이 오만했다는 걸 깨닫고 마는데 310만 7898번이나 마법을 사용하여 일행을 도운 마법사 아멜리아. 동료를 대신해 희생했던 그녀를 악몽으로 또다시 회상하던 그때 그녀가 광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용사였다. 그녀와 재회 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용사. 이후 아멜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묻지만 기억나는 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용사 일행과 다시 합세한 아멜리아는 몬스터들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 아멜리아는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만다. 370만 6252번. 이를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는 미즈타니. 그녀는 극도로 소심하다 보니 사람을 피해 다니고 마주치면 놀라기 일쑤였다. 시로이시는 그래도 그런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미즈타니의 실수로 결국 야근이 확정되고 만다. 피로를 참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시로이시. 맞은편의 미즈타니 역시 열심히 타자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가 다가와 무언가를 내민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발언에 결국 화가 난 시로이시가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모바일 게임에 353만 5160억 과금을 하고 있는 츠시마.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하루 종일 게임에 돈을 쓰고 놀았는데 미나세는 그런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윽고 츠시마가 쓰고 있는 돈을 확인하고 놀라는 미나세. 이 돈으로 옷을 샀거나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와중 츠시마의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게 된다. 그리고 이참에 그냥 본인에게 과금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 356만 5548번째 재혼을 하게 된 타쿠군의 가족. 그에게 새로운 가족인 누나 후유미와 동생 나츠미가 생기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간 부모님을 뒤로하고 타쿠군은 두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어색함을 느끼지만 타쿠군에게 잘해주는 두 사람. 타쿠군은 그런 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동생 나츠미에게 민폐를 끼치고 만다. 이후 앞으로 둘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누나인 후유미가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갸루와 달달한 연애하는 만화. 3585년 4월 35일 어느 아침 인형탈 취미를 가진 모나카는 과거에 여자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나이가 먹은 후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좋아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다가온 인플루언서이자 잘 나가는 여자 이즈미 나루. 우연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서히
친해지는데 세월이 지나 연인 사이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아즈미 나루의 갑작스러운 코스프레, 당황한 모나카는 주저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강하게 몸을 들이대는데 왠지 그녀의 태도가 이상하다. 3406년 영월 99일 건방진 성격으로 소문난 불량아 그녀들. 건방진 그들의 행보에 타카모토는 고뇌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교양이란 것을 가르쳐줄지 고민한다. 그리고 불량아들 중에 주요 멤버인 타카츠키를 호출하는데 타카츠키는 여전히 매너 없는 모습으로 그를 대한다. 타카모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비장의 술을 꺼내게 되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던 타카츠키는 놀아주기로 하는데 의외로 타카모토의 비장의 수단이 너무나도 거대해 놀라버린다. 수많은 동료들의 복수를 갚기 위해 석유버스 앞에 등장한 241만 2257번째 용사는 단숨에 석유버스 리즈벳에게 제압당한다. 그녀는 인간들을 가축으로 삼아 레벨을 뽑아내고 있었는데 이는 성장하는 석유버스의 특성이었다. 그런 그녀의 일행이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된 개미굴. 그곳에는 고블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모습에 리즈벳은 방심하고 만다. 그리고 예사롭지 못한 고블린의 손짓에 당황하게 되는데 3106년 99월 2일 조선업으로 부자가 된 당주에겐 손녀들이 있었는데 그 손녀와 결혼할 만한 인재를 찾는 중 거래처에서 일하는 시로를 발견한다. 시로는 당주의 제안에 따라 당주의 손녀들과 만나는데 차분한 언니 치요코와는 달리 유키노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치요코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로. 그런 시로를 멀리서 지켜보는 유키노. 결국 질투를 참지 못하고 시로의 방에 찾아가는데 신사에서 357만 4282일째 활동하고 있는 여우신 세이코.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우신으로 하루카의 첫사랑이었는데 세이코는 그런 하루카를 귀여워하며 유독 잘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코가 자취를 감추는데 10년이 지나고 우연한 계기로 세이코와 다시 조우하게 된다. 하루카는 어릴 적 그녀에게 청혼을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이번에야 말로 놓치지 않겠다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데 세이코는 자신은 찐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의에 어울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하루카의 대시는 여전했고 그의 당돌한 행동에 세이코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321만 3100번 겸손하지 못한 짓으로 혼이 나려는 여자 이노우에 그녀는 위급할 때마다 풍만한 무기를 이용하여 상대를 괴롭히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친구들을 통해 소문이 좋지 못한 남자 곤타에 대해 알게 되고 본인이 대신해서 철퇴를 내리겠다며 나서게 된다. 그리고 곤타에게 접근하는 이노우에 상담을 받는 척하며 곤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입장이 바뀌고 마는데 363만 7351년째 육상부 고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사에 그녀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함에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에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에이쇼와 갈등을 벌인다. 그리고 육상부 합숙 당일 합숙소에 가자마자 에이쇼의 돌발적인 훈련에 놀라게 되는데 그런 그의 합숙 훈련을 보며 고뇌하던 아사에 마침 에이쇼가 나타나 합숙 훈련 제안을 한다. 고블린을 처치하려는 여자 만화 328만 5277번째 마을에 등장하고 있다는 고블린. 그 고블린을 처치하기 위해 여자 쿠노이치가 나서는데 이 고블린은 다른 고블린들과는 다르게 상대를 매혹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고블린을 수색하던 도중 말로만 듣던 녀석을 발견한 쿠노이치. 그리고 녀석의 매혹 능력에 순식간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느 순간 거리가 좁혀지고 이미 늦었다며 쿠노이치를 붙잡는 고블린이었다. 3632년 4월 43일 아침 토모야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외출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담을 나누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과거의 토모야와 친구였던 이쿠노였다. 토모야는 과거의 일 때문에 이쿠노를 많이 꺼리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그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결국 그녀를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쿠노의 적극적인 공세에 부담감을 느끼는 토모야였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이쿠노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3390년 6월 25일 한가로운 여름 치히로는 시험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띈 건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난 토오루. 치히로는 그에게 접근해 공부를 알려줄 수 있냐며 애교를 부려보는데 하지만 토오루는 완고한 철벽으로 치히로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토오루를 계속 따라오는 치히로. 결국 보다 못한 토오루가 치히로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데 치히로는 본인만 이득 볼 생각이 아니었다며 토오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바로 공부를 도와주면 토오루의 소원 한 가지를 뭐든 들어주겠다는 것. 결국 그 유혹에 흔들린 토오루는 치히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치히로의 방에서 깜짝 놀랄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329만 9237번째 9 2 3 7번째 전생한 남자 리오. 전생자였던 그는 이번 생은 본인의 산대로 살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런 그의 문득 나타나 말을 거는 요정. 그리고 인간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는데 전생자 리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꿈을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는다. 요정은 리오의 패기에 조금은 감탄하고 리오는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329만 9237번째 전생한 남자 리오. 전생자였던 그는 이번 생은 본인의 산대로 살겠다고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런 그에게 문득 나타나 말을 거는 요정, 그리고 인간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는데 전생자 리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꿈을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 먹는다. 요정은 리오의 패기에 조금은 감탄하고 리오는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317만 5024번째 신입 교육 담당 마린에게 교육을 받게 된 남자 니시나. 교육을 기대했던 그는 2주간 방치를 당하며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회사들 간의 미팅이 있는 어느 날 커리어 우먼으로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던 스기타, 그녀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니시나가 나타나 인사한다. 니시나는 본인의 신제품이 실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미팅에 참여했던 것. 그 후 몇 번이고 대화를 이어가던 스기타는 무슨 연유에선지 자포자기하며 도수 높은 음료를 계속해서 들이마시는데 이윽고 숨기고 있던 그녀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스기타의 귀여운 마음에 니시나는 진심으로 칭찬한다. 그리고 스기타의 돌발적인 행동이 이어지는데 351만 5734억이 있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 마부키. 그녀에게는 한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남자와 교제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래의 여자애들이 나누는 남자 얘기에 부끄러워하기 일쑤였는데 어딜 가든 또래 여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 혼란스러운 찰나 믿지 못할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된다. 그리고 마부키는 그간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한 듯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277만 9073년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토와 그녀는 농구부인 마츠오카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오토와는 그의 고백을 받고 연인 사이가 됐다고 얘기한다. 오토와의 키는 146, 마츠오카의 키는 2m. 오토와는 마츠오카가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그녀가 거인에게 잡아먹힌다며 놀린다. 그때 그녀의 연인 마츠오카가 등장하고 친구들은 두 사람의 말도 안 되는 키 차이에 놀라게 된다. 이후 오토와는 마츠오카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362만 9251번째 게임을 하고 있는 하야토. 그때 누나의 친구인 유카가 방문하게 되는데 유카는 평소 하야토에 대해서 극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야토는 그런 유카를 늘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밤이 되고 목욕을 하려던 하야토. 그때 유카와 마주치고 목욕하러 가는 길이냐고 묻는다. 유카도 마침 목욕을 하려고 하길래 양보하는 하야토. 그때 예상 못한 제안을 하는 유카였는데 350만 5285명의 적군을 죽인 오크의 영웅, 의 할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오크발드. 그는 평소 자신이 소망했던 일을 오늘 치르기로 마음 먹는다. 그리고 가게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 레이시.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눈 발드는 레이시에게 서서히 호감을 갖는다. 다음 만남이 있던 날 레이시에게 꽃을 건네는 오크발드. 꽃을 받은 레이시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잠시 떠올리는데 이윽고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태도로 발드를 대하는 레이시였다. 뒷골목에서 357만 4366번째 라이터를 만지고 있는 하야미. 불이 떨어졌음에 자기 것을 빌려주는 남자 오오토였다. 그렇게 서로 인연을 갖게 된 두 사람. 그리고 우연히 다음날 오락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서로 내기를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같이 우동을 먹으며 식사도 나눈다. 이제 슬슬 귀가할 시간이 되었다 판단한 오오토. 하지만 하야미는 3차로 갈 데가 있다며 오오토를 이끌고 가는데 예상 못한 장소에 당황하는 오오토였다. 동생에게 고백하는 만화. 3475년 영월 68일 자신을 기다리는 누나 유미를 위해 빨리 달려온 하야토. 수험이 끝나고 졸업 예정인 유미와 하야토는 도서관에 들리게 된다. 하야토는 누나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는데 핏줄로 이어진 남매 관계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숨길 따름이었다. 그때 하야토의 여친 유무를 묻는 유미. 쓸데없는 참견이라며 튕기는 하야토에게 유미는 한 가지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건 바로 하야토와 유미가 친남매가 아니라는 사실. 놀라운 비밀에 벙쪄있는 하야토에게 유미는 그간 숨기고 있던 본심을 고백하는데 242만 7959년째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족 토우토. 인간으로 전생한 그는 적당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에 나타난 마법소녀 메구미. 그녀는 그의 전생을 알고 있었고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3주째 마족에게 패배한 메구미. 토우토는 그녀를 죽이는 대신 마력을 빼앗아 단시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무력해진 그녀에게 전리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데 친구들과의 331만 9463번째 게임에서 결국 패배한 사쿠라이. 벌칙 게임에서 진 그는 친구들이 지목한 상대에게 고백해야만 했는데 친구도 없고 입도 무거워 보이는 사카키가 지목받는다. 그 후 옥상에서 고백하는 사쿠라이. 어이없게도 사카키는 그 고백을 받고 둘은 사귀게 된다. 그 후 행복한 연인 관계를 즐기지만 사쿠라이는 그녀를 속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는데 얼마지 않아 친구들이 사카키에게 사실을 말하고 분노한 사쿠라이는 친구들에게 화를 낸 후 사카키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마주한 사카키는 이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392만 9115년도의 지구. 야쿠모는 이종족과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남자였는데 그의 옆자리는 항상 이종족 서큐버스인 에루루가 앉아있었다. 야쿠모는 옆자리인 에루루를 볼 때마다 이롭지 않는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그런 그를 느닷없이 밖으로 부르는 에루루였다. 그리고 에루루는 그의 고민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먼저 언급하는데 사실 그건 이종족인 본인과 근처에 있으면 누구나 겪는 알레르기라는 것. 그리고 그 알레르기가 나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392만 9115
1985년도의 지구. 야쿠모는 이종족과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남자였는데 그의 옆자리는 항상 이종족 서큐버스인 에루루가 앉아있었다. 야쿠모는 옆자리인 에루루를 볼 때마다 이롭지 않는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그런 그를 느닷없이 밖으로 부르는 에루루였다. 그리고 에루루는 그의 고민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먼저 언급하는데 사실 그건 이종족인 본인과 근처에 있으면 누구나 겪는 알레르기라는 것. 그리고 그 알레르기가 나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341만 4826번째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루미. 그녀는 인기도 많고 모두가 동경하는 인물이었는데 반에서 소극적인 오타쿠로 알려진 코우스케와 몰래 친구 사이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주 코우스케 집에 방문하여 만화책을 읽는 게 취미였는데 코우스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숨기고 있던 만화책을 읽어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숨겨진 취향을 알게 되고 그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만화 속의 여자는 좋아하지만 현실의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코우스케의 말에 과연 그럴지 시도해보자고 선언하는 나루미였다. 소꿉친구에게 사생활을 들키는 만화. 3470년 영월 68일 어느 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하야토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츠키오가 미하루였다. 미하루와 하야토는 친구이되 약간 어중간한 기류를 느끼는 관계로 남아있었는데 그건 미하루가 예전에 하야토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였다. 발이 걸려 서류를 떨어뜨린 미하루 그리고 돕는 도중 그녀의 성장한 모습을 발견한 하야토. 이후 어색한 기류가 둘 사이에 흐르는 가운데 헤어지게 되는데 당돌하게 직진해보라는 주변 친구들의 조언에 미하루는 다시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하야토의 집에 소리소문 없이 기습하게 되는데 3377년 2월 22일째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남자 오카모토는 오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같이 일하는 와타나베 때문. 와타나베는 평소 엄하지만 오카모토를 극진히 아껴주는 선배인데 마침 그녀가 난처로운 일에 휘말리자 대신 해결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만다. 이후 알바들끼리 모여 술 한잔하자고 제안받은 오카모토. 와타나베 역시 제안을 받게 되고 오카모토 군이 같이 간다면 합석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어쩌다 보니 둘이 남게 되는데 와타나베의 집까지 데려다준 오카모토.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정신을 차린 오카모토가 뒤늦게 안부를 묻는 그때 그녀의 스위치가 이미 건드려지고 마는데 241만 7371번째 소환 의식을 치르고 있는 하야토. 그는 평소에 자신이 꿈꾸던 외형의 서큐버스를 소환하고 싶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꿈꾸던 외형과는 전혀 다른 서큐버스가 나타난다. 실망한 하야토의 모습에 오히려 신뢰라고 핀잔하는 서큐버스 스칼렛. 그러나 하야토는 부디 소환 철회를 해달라며 떼를 쓴다. 철회 이유를 들어보는 스칼렛.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외형에 만족 못하는 하야토를 이해할 수 없었는지 그녀는 돌발적인 행동을 선보이는데 341만 1459번이나 상대에게 고백을 한 남자 타츠키. 그러나 보기 좋게 차여버리고 그런 그를 위로하기 위해 고백 실패 모임에 여자인 친구들이 참석한다. 실연을 한 타츠키를 보며 안타깝다고 놀리는 친구들. 위로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타츠키는 전혀 위로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모두 애인이 있었기 때문. 결국 애인이 있는 여자들에게까지 질투하는 타츠키. 본인은 평생 혼자일 거라며 자책하던 그는 결국 상남자답게 그들과의 교류를 요청하는데 아인이 안마를 해주는 만화. 362만 4965번째 시비를 걸리고 있는 카니스. 그녀는 시비를 거는 인간들을 쉽게 제압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서큐버스 로제는 방금 전 그 일로 인해 자기 가게가 엉망이 됐다고 말한다. 돈이 없는 카니스를 위해 로제는 대신 몸으로 때우라며 노동을 시키는데 마침 로제의 가게에 자주 방문하는 남자 단골이 금일 방문하기로 한다. 카니스가 하게 된 일은 손님에게 안마를 해주는 일. 남자 단골은 카니스의 따뜻한 손길에 그만 못 볼 꼴을 보이고 마는데 메두사녀라 불리는 쿠라라와 157만 3345년째 사귀고 있는 요우타. 쿠라라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남자친구인 요우타 앞에서는 얌전해졌는데 특히 여자들이 요우타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메두사 같은 눈매로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 모두들 피하기 일쑤였다. 그치만 요우타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얌전해지는 쿠라라. 이윽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맨션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자 쿠라라는 숨기고 있던 얀데레 본능을 꺼내는데 메두사녀라 불리는 쿠라라와 157만 3345년째 사귀고 있는 요우타. 쿠라라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남자친구인 요우타 앞에서는 얌전해졌는데 특히 여자들이 요우타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메두사 같은 눈매로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 모두들 피하기 일쑤였다. 그치만 요우타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얌전해지는 쿠라라. 이윽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맨션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자 쿠라라는 숨기고 있던 얀데레 본능을 꺼내는데 3607년 7월 7일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커리어우먼 호노카. 그녀는 23세라는 어린 나이에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다. 회사에서 일을 끝낸 호노카는 퇴근하자마자 자기 아들 시게루를 찾기 위해 놀이터로 가게 되는데 마침 시게루는 못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보다 못해 나선 노숙자 켄타 대신해서 나쁜 애들을 혼쭐 내주는데 노숙자 켄타에게 호감이 생긴 시게루는 엄마가 사는 집에 같이 가서 밥을 먹자고 한다. 당황하는 그녀 호노카였지만 밥만 먹고 보내자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하루를 보내게 된 켄타. 다음날 호노카의 예상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당황한 호노카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엘프 리더에게 고백하는 만화. 2890년 5월 90일째 몬스터와 싸우고 있는 일행.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팜에게 리더인 엘프 엠피스가 등장한다. 그녀는 전두지휘하며 전쟁을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데 이윽고 싸움이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된 일행들. 아팜은 리더인 엠피스에게 항상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엘프들은 엠피스처럼 다들 젊고 아름다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엠피스는 이미 182살을 먹은 엘프였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일행들이 침묵한 상황에서 아팜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엠피스를 적극 칭찬한다. 그제야 아팜의 마음을 알아챈 일행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엠피스, 둘 사이를 눈치챈 일행들은 두 사람을 방 안에 들여보내는데 343만 6744번 집에서 숨을 쉬고 있는 타쿠군. 전화로 들려오는 말도 안 되는 부탁에 타쿠군은 곤란해한다. 본인들은 잠시 여행을 가게 되었으니 대신해서 아코를 돌봐주라는 것. 타쿠군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승낙하고 다음날 아코를 만나는데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예전과는 달리 인상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소심한 타쿠군과는 달리 건방진 아코. 타쿠군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 아코가 집안 청소를 했는데 방은 깨끗해졌지만 소중한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 곧 타쿠군은 분노하게 되는데 366만 4592시간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누이. 그는 안경 쓴 회사원 키사라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 제안을 했는데 추후 장소에 도착한 키사라기의 화려한 스타일에 이누이는 놀라게 된다. 데이트를 하며 칭찬도 하고 관심 있는 척 대해보는 이누이군. 사실 이누이는 그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다른 여자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키사라기의 속내를 알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누이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는 듯 말을 건네는 키시라기. 의외로 도발적인 그녀의 모습에 이누이는 당황하는데 시속 264만 8683km로 돌진한 트럭에 사고를 당한 남자. 그는 본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데 몸에 달라진 느낌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그가 바로 향한 곳은 자신이 과거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는 집. 여자는 그를 보고 처음엔 당황하지만 곧 상황을 수습하는데 이윽고 다시 찾아오는 남자로 인해 그녀의 완고한 방패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찾아오고 328만 1869번째 싸움에서 오늘도 핀잔을 먹는 남자. 심지어 그와 파티인 그녀들은 상태 이상에 걸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다. 밤이 늦었으니 일단 숙소에서 숙면을 취하자는 남자. 따로 방을 배정받아 자게 되고 그녀들은 왠지 모를 상태 이상으로 짜증을 느끼는데 결국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333만 9297번지에 위치한 네코포요 만화가 팬사인회. 하루사메는 그녀의 충성스러운 팬으로서 사인회에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SNS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닉네임을 밝히는 하루사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네코포요는 자기 대신 판매대를 맡아달라고 한다. 알고 보니 화장실이 급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그렇게 사인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네코포요와 대화를 나누게 된 하루사메. 네코포요는 자신의 종이책에 대한 감상을 듣고 싶다고 부탁한다. 책을 읽던 하루사메는 혹시 주인공을 본인을 모델로 삼아 만든 게 아니냐고 질문하고 더 제대로 된 감상을 들려달라는 네코포요의 말에 책의 주인공과 함께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3616년 5월 88일째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쿠로다. 그런 그녀를 뒤에서 흠모하고 있는 마미야나는 항상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마침 쿠로다가 라이터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도와준다. 그리고 처음으로 쿠로다와 흡연장에서 대화를 하게 된 마미야나. 그때 흡연 중에 있는 쿠로다를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공사장 직원. 무시하는 쿠로다와는 달리 마미야나는 직원과 말다툼을 하며 최대한 쿠로다 씨의 변호를 해주는데 이로 인해 쿠로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이후 단둘이 남게 되고 혹시 자신을 좋아하는 거냐고 직설적으로 묻는 쿠로다 씨. 당황하는 그에게 일이 끝나면 이 장소로 오라며 주소지를 남긴다. 이후 두 사람이 간 곳은 처음 보는 여자가 대시하는 만화. 3599년 3월 76일 어느 아침 연화장 일러스트의 인자이 씨 담당을 맡게 된 미야마. 그는 뭔가 싸움을 느끼지만 제안을 수락하고 인자이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인자이는 느닷없이 본인의 자랑거리를 언급하며 어필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쳐다보는 남자들은 많지만 다가오는 남자는 적다며 하소연하는 인자이 씨. 그리고 미야마가 마음에 들었다는 듯 어필하며 본인과 조용한 장소에 갈 수 있냐고 제안하는데 362만 9257번째 친구 집에 방문하고 있는 하야토. 친구인 릭의 집에는 릭의 누나인 나나미가 있었는데 나나미와 릭은 남매 사이임에도 매우 친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두 사람과 게임을 하게 된 하야토. 시간이 지나고 목욕할 시간이 되는데 하야토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광경에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리고 찾아온 취침 시간에는 친구인 릭과 나나미 누나의 행동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오래된 친구인 남자 후지에다에게 300만 9326번이나 만나자고 연락한 코가네이. 그녀는 오늘 후지에다에게 고백할 예정이었는데 남자인 후지에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우물쭈물거릴 뿐 고백은 시도도 못하는데 문득 코가네이가 용기를 내 고백을 하려고 한다. 그런 모습에 후지에다도 남자로서 자신있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려는 걸 알고 있었고 고백할 사람을 승부로 결정하자며 느닷없이 게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게임은 299만 4152번째 공연을
활약을 하고 있는 가수 카나코. 프로듀서 P는 평소 매서운 눈매로 카나코를 깜짝 놀라게 만들곤 했는데 그럼에도 항상 카나코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따뜻한 인물이었다. 카나코는 그런 P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인이 방문하여 가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드링크를 선물한다. 카나코는 드링크를 마시고 힘을 내서 무대에 임하고 왠지 모르게 취기가 오른 카나코는 그간 감추고 있던 P를 향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데 대학교에서 여러가지 일로 인해 300만 4,006번째 현타가 온 아마모리. 아싸 생활을 하며 휴식을 취하던 그의 집에 누군가가 방문한다. 어린 시절부터 만났던 대학교 후배 이즈모. 그녀는 사흘에 한 번씩 그의 집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 잡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를 흘끗 쳐다보는 이마모리. 윤기를 눈치채고 이마모리를 놀리는 이즈모. 옷깃을 붙잡고 놀리던 그녀는 이마모리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마는데 90만 1076번이나 히로유키 집에 놀라온 타카시. 그는 토도미 집에 있는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집에서 타카시는 하루 종일 그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결국 그녀를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하는 타카시. 히로유키를 만나러 온 척 물어보지만 히로유키는 없었고 혼자 놀러온 타카시를 위해 손님 맞이로 푸딩을 주기로 한다. 그리고 냉장고로 향하는 그녀를 보고 타카시는 놀라고 마는데 285만 2154번지 도에로 교회에서 살고 있는 수녀. 그녀가 살고 있는 교회에는 가끔씩 여행자가 방문하곤 했는데 주변에 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곳에 찾는 여행자들이 많았다. 때문에 수녀는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항상 친절을 베풀었는데 여행자들은 수녀의 친절한 행동에 늘 고마워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큐버스에게 습격당해 간신히 도망쳐온 남자. 몸에 이상은 없냐는 수녀의 질문에 통증은 어때? 서큐버스로 인해 저주에 걸렸다고 하는데 186만 7329번지의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 레미. 그녀는 친구인 타무라의 집에서 만화책을 읽는 취미가 있었는데 타무라는 그런 레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상한 위화감을 느낀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한 번씩 스쳐가는 이상한 기억.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착각일 거라 생각하고 넘기는 타무라였는데 이윽고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 레미에게 몰래 다가가는 타무라. 그녀를 놀래키고 웃는 타무라였지만 곧 숨기고 있던 레미의 정체에 당황하게 되는데 80만 1974번째 빈혈로 인해 쓰러진 치토세. 그녀는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쓰러지기 일쑤였는데 키리시마는 그런 그녀를 양호실까지 데려다준다. 그리고 조용히 양호실을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쓰러져 있던 치토세가 정체를 드러낸다. 설녀인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자는 항상 처단했었는데 상대가 하필 키리시마라는 사실에 머뭇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342만 4859번 고백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히로마. 여자친구인 칸자키는 똑부러진 인물이었지만 쑥맥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사귀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음에 히로마는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칸자키가 자신의 집으로 히로마를 초대한다. 그런 칸자키를 마중 와준 것은 다름 아닌 칸자키의 여동생. 여동생은 칸자키와는 다르게 다소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인상만큼 적극적인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결국 예상 못한 돌발 행동까지 보이는데 여기 139만 8146번지에서 썸을 타고 있는 두 사람. 하필 그 사이에 껴있는 솔로는 커플의 모습에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고백에 여자가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 커플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솔로는 본인의 특수한 능력을 사용한다. 이후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당황하는 남자였는데 364만 1789번째 수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수녀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수녀로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남자는 서글프게 울면서 애원하지만 끝끝내 거절당하는데 그때 그의 소원을 들은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수녀와 사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윽고 그 능력을 손에 넣게 된 남자는 수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고백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356만 5548번째 재혼을 하게 된 타쿠군의 가족. 그에게 새로운 가족인 누나 후유미와 동생 나츠미가 생기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간 부모님을 뒤로하고 타쿠군은 두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어색함을 느끼지만 타쿠군에게 잘해주는 두 사람. 타쿠군은 그런 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동생 나츠미에게 민폐를 끼치고 만다. 이후 앞으로 둘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누나인 후유미가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갸루와 달달한 연애하는 만화. 3585년 4월 35일 어느 아침 인형탈 취미를 가진 모나카는 과거에 여자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나이가 먹은 후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좋아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다가온 인플루언서이자 잘 나가는 여자 이즈미 나루. 우연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서히 친해지는데 세월이 지나 연인 사이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아즈미 나루의 갑작스러운 코스프레. 당황한 모나카는 주저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강하게 몸을 들이대는데 왠지 그녀의 태도가 이상하다. 3406년 영월 99일 건방진 성격으로 소문난 불량아 그녀들. 건방진 그들의 행보에 타카모토는 고뇌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교양이란 것을 가르쳐줄지 고민한다. 그리고 불량아들 중에 주요 멤버인 타카츠키를 호출하는데 타카츠키는 여전히 매너 없는 모습으로 그를 대한다. 타카모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비장의 술을 꺼내게 되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던 타카츠키는 놀아주기로 하는데 의외로 타카모토의 비장의 수단이 너무나도 거대해 놀라버린다. 수많은 동료들의 복수를 갚기 위해 석유버스 앞에 등장한 241만 2257번째 용사는 단숨에 석유
서큐버스 리즈벳에게 제압당한다. 그녀는 인간들을 가축으로 삼아 레벨을 뽑아내고 있었는데 이는 성장하는 서큐버스의 특성이었다. 그런 그녀의 일행이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된 개미굴. 그곳에는 고블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모습에 리즈벳은 방심하고 만다. 그리고 예사롭지 못한 고블린의 손짓에 당황하게 되는데 3106년 99월 2일 조선업으로 부자가 된 당주에겐 손녀들이 있었는데 그 손녀와 결혼할 만한 인재를 찾는 중 거래처에서 일하는 시로를 발견한다. 시로는 당주의 제안에 따라 당주의 손녀들과 만나는데 차분한 언니 치요코와는 달리 유키노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치요코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로. 그런 시로를 멀리서 지켜보는 유키노. 결국 질투를 참지 못하고 시로의 방에 찾아가는데 신사에서 357만 4282일째 활동하고 있는 여우신 세이코.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우신으로 하루카의 첫사랑이었는데 세이코는 그런 하루카를 귀여워하며 유독 잘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코가 자취를 감추는데 10년이 지나고 우연한 계기로 세이코와 다시 조우하게 된다. 하루카는 어릴 적 그녀에게 청혼을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이번에야 말로 놓치지 않겠다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데 세이코는 자신은 찐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의에 어울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하루카의 대시는 여전했고 그의 당돌한 행동에 세이코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321만 3100번 겸손하지 못한 짓으로 혼이 나려는 여자 이노우에 그녀는 위급할 때마다 풍만한 무기를 이용하여 상대를 괴롭히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친구들을 통해 소문이 좋지 못한 남자 곤타에 대해 알게 되고 본인이 대신해서 철퇴를 내리겠다며 나서게 된다. 그리고 곤타에게 접근하는 이노우에 상담을 받는 척하며 곤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입장이 바뀌고 마는데 363만 7351년째 육상부 고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사에 그녀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함에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에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에이쇼와 갈등을 벌인다. 그리고 육상부 합숙 당일 합숙소에 가자마자 에이쇼의 돌발적인 훈련에 놀라게 되는데 그런 그의 합숙 훈련을 보며 고뇌하던 아사에 마침 에이쇼가 나타나 합숙 훈련 제안을 한다. 고블린을 처치하려는 여자 만화 328만 5277번째 마을에 등장하고 있다는 고블린. 그 고블린을 처치하기 위해 여자 쿠노이치가 나서는데 이 고블린은 다른 고블린들과는 다르게 상대를 매혹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고블린을 수색하던 도중 말로만 듣던 녀석을 발견한 쿠노이치. 그리고 녀석의 매혹 능력에 순식간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느 순간 거리가 좁혀지고 이미 늦었다며 쿠노이치를 붙잡는 고블린이었다. 3632년 4월 43일 아침 토모야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외출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담을 나누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과거의 토모야와 친구였던 이쿠노였다. 토모야는 과거의 일 때문에 이쿠노를 많이 꺼리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그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결국 그녀를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쿠노의 적극적인 공세에 부담감을 느끼는 토모야였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이쿠노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3390년 6월 25일 한가로운 여름 치히로는 시험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띈 건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난 토오루. 치히로는 그에게 접근해 공부를 알려줄 수 있냐며 애교를 부려보는데 하지만 토오루는 완고한 철벽으로 치히로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토오루를 계속 따라오는 치히로. 결국 보다 못한 토오루가 치히로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데 치히로는 본인만 이득 볼 생각이 아니었다며 토오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바로 공부를 도와주면 토오루의 소원 한 가지를 뭐든 들어주겠다는 것. 결국 그 유혹에 흔들린 토오루는 치히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치히로의 방에서 깜짝 놀랄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329만 9237번째 전생한 남자 리오. 전생자였던 그는 이번 생은 본인의 산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런 그에게 문득 나타나 말을 거는 요정. 그리고 인간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는데 전생자 리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꿈을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는다. 요정은 리오의 패기에 조금은 감탄하고 리오는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329만 9237번째 전생한 남자 리오. 전생자였던 그는 이번 생은 본인의 산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런 그에게 문득 나타나 말을 거는 요정. 그리고 인간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는데 전생자 리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꿈을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는다. 요정은 리오의 패기에 조금은 감탄하고 리오는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371만 4313km로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그녀 마코토. 이를 지켜보던 남자구는 결국 그녀의 눈에 띄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때 폭우가 내리게 되고 우산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는 마코토. 동의를 하고 기다린 끝에 그녀가 나타나는데 평소 운동을 할 때 입던 복장과는 다른 모습의 남자구는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남자군의 칭찬이 마음에 들었던 듯 가까이 붙어서 우산을 쓰는 그녀.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한 그때 마코토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80만 1974번째 빈혈로 인해 쓰러진 치토세. 그녀는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쓰러지기 일쑤였는데 키리시마는 그런 그녀를 양호실까지 데려다준다. 그리고 조용히 양호실을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쓰러져 있던 치토세가 정체를 드러낸다. 설녀인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자는 항상 처단했었는데 상대가 하필 키리시마라는 사실에 머뭇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84만 3696번째 미궁 탐험을 하고 있는 두 여자. 그녀들은 압도적인 강함으로 미노타우르를 쉽게 처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쉬운 싸움에 따분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때 미노타우루스의 남다른 무기를 발견한 두 사람 잠시나마 흥미를 갖게 되는데 결국 한번 그들의 춤사위에 어울려보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일까 미노타우루스의 숨겨두었던 노련미에 당황하게 되는데 368만 9284년이나 도망쳤지만 결국 메이드에게 잡힌 남자 마도군. 그는 한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부러 집에서 가출을 한 상태였는데 그에게 고용된 메이드가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온다. 결국 마도군은 집을 가출한 이유를 말해주게 되는데 메이드인 그녀와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이드는 별것 아니라는 듯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도발하는데 오히려 집착하는 그녀의 눈매가 무섭다. 235만 6750억이라는 사채를 쓰고 업자들에게 혼이 나고 있는 남자. 가족의 아픈 모습에 미유키는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된다. 본인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미유키. 업자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업자들의 사무실에 도착한 미유키. 바로 일을 시작하자는 미유키의 완고함에 오히려 업자들은 감탄하는데 집에서 308만 855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로. 그런 그와 살게 된 아리스는 눈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눈나 같은 모습에 매번 당황스럽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실수를 하여 아리스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날을 계기로 아리스를 향한 시로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눈썰미 좋은 아리스도 결국 그 의도를 알아채고 만다. 이윽고 그를 향해 매섭게 야단을 치려는 아리스. 하지만 시로는 물러설 줄 모르는데 310만 7898번이나 마법을 사용하여 일행을 도운 마법사 아멜리아. 동료를 대신해 희생했던 그녀를 악몽으로 또다시 회상하던 그때 그녀가 광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용사였다. 그녀와 재회 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용사. 이후 아멜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묻지만 기억나는 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용사 일행과 다시 합세한 아멜리아는 몬스터들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 아멜리아는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만다. 남자의 294만 7419번째 소꿉친구는 마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를 유독 잘 따르는 마물은 고블린이었다. 핫하지만 너무 소꿉친구와 거리가 가까운 고블린들의 모습에 남자는 꺼림칙함을 느끼는데 이윽고 고블린들이 소꿉친구인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녀는 그 제안이 순수한 제안일 거라 생각하고 승낙하는데 이윽고 고블린들이 안내하는 장소로 향하는 소꿉친구. 그들이 만들어둔 밭의 씨를 맡아주기로 하는데 혼자 있는 오크를 향해 212만 1559번째 말을 거는 파노. 결국 오크는 자신의 이름을 봉고라고 밝히는데 그날부터 둘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다. 세월이 지나며 둘은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봉고가 파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몰랐던 파노는 오크 봉고를 빤히 쳐다본다. 그리고 그간 참아왔던 봉고는 자신의 솔직한 바램을 이야기하는데 315만 2223년째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크리스. 그런 크리스가 기특한 듯 수녀 릴리아가 찾아온다. 칭찬하는 릴리아에게 크리스는 늘 부끄러워하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그녀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방에 있는 크리스에게 직접 찾아온 릴리스. 당황하는 크리스에게 릴리스는 어제 어디에 있었냐고 추궁한다. 364만 1789번째 수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수녀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수녀로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남자는 서글프게 울면서 애원하지만 끝끝내 거절당하는데 그때 그의 소원을 들은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수녀와 사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윽고 그 능력을 손에 넣게 된 남자는 수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고백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257만 3925번지에 위치한 대성당. 그곳에는 성실하게 기도를 하는 수녀가 있었는데 늘 몇 번이고 방문하는 남자였지만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이윽고 남자를 맞이해주는 수녀. 그녀는 일반 수녀들과는 달리 아인이었는데 수녀는 자신이 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적지 않은 호감을 느끼는 중이었다. 이윽고 남자와 자초지종 대화를 나누는 수녀 말이 본인과 함께 남은 시간 기도를 올려줄 수 있냐고 제안하는데 364만 1623번째 놀자고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카에데. 친구는 요즘 바빠진 그녀의 모습에 알바라도 하냐고 물어보는데 카에데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한다.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카에데.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카에데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366만 9148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쿠군. 그는 본인을 오랫동안 챙겨준 엘프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하지만 타쿠군과 함께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엘프는 차별을 받는 존재였고 타쿠군은 그런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느 날 의뢰를 받고 엘프와 함께 의뢰 장소로 향한 타쿠군. 의뢰자의 자식이 독에 걸려 위험한 상태였고 엘프의 힘으로 낫게 해주는데 기다렸다는 듯 의뢰자는 엘프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겠다며 위협한다. 보다 못한 타쿠군이 나서게 되고 둘은 비오는 길에서 서로의 다짐을 말하는데
357만 3826번째 행성에서는 현대인과 엘프가 맞물려 살고 있었는데 우에다는 오늘도 힘든 출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때 옆집인 엘프 소필리아가 요리를 선물하는데 아리따운 엘프가 본인을 위해 음식을 챙겨주매 몸둘바를 모르는 우에다 씨였다. 그렇게 음식을 다 먹은 즈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소필리아였고 그녀는 본인이 준 음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사과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구 온도 370만 1620도에 달하던 뜨거운 여름날 맨션 입구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된 타쿠군. 열사병으로 보이는 그녀를 도와준 이후 그녀 아유미는 타쿠군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문제는 항상 불쑥 나타난다는 점과 너무 남사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민망하기 일쑤였는데 한 번 마음을 먹고 그런 그녀를 추궁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 106만 4675번이나 광부질을 하던 남자 광부. 그에게는 채광을 함께하는 광부 동료가 있었는데 가끔씩 만나지만 워낙 죽이 잘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사냥을 하러 가겠다는 동료 광부 역시 동료와 함께 사냥에 가기로 하고 그를 기다리는데 잠시 후 나타난 그의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만다. 바로 남자로 알고 있던 그가 사실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342만 4859번 고백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히로마. 여자친구인 칸자키는 똑부러진 인물이었지만 쑥맥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사귀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음에 히로마는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칸자키가 자신의 집으로 히로마를 초대한다. 그런 칸자키를 마중 와준 것은 다름 아닌 칸자키의 여동생. 여동생은 칸자키와는 다르게 다소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인상만큼 적극적인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결국 예상 못한 돌발 행동까지 보이는데 370만 6252번째 혼나고 있는 미즈타니. 그녀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툭 하면 깜짝 놀라기 일쑤였는데 과장 시로이 씨는 그런 그녀의 사정을 듣고 무슨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이윽고 업무 중 미즈타니의 실수로 인해 과장 시로이 씨도 야근을 하게 되는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던 시로이 씨. 그때 미즈타니가 불쑥 나타나 퇴직서를 내민다. 말썽을 피우다 못해 뜬금없이 퇴직서를 내미는 미즈타니에게 화가 난 시로이 씨.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마는데 338만 6281학년에서 독서동호회를 하고 있는 에비라. 그는 평소 독서동호회의 부원인 코마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사의 부탁으로 인해 두 사람은 지하 창고 정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어지러진 물건들을 치우는 둘. 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되고 남은 둘은 마저 물건을 치우던 도중 신기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수수께끼의 문자가 적혀있는 신당이었다. 문자를 읽지 못하는 에비라와는 달리 코마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이윽고 코마리의 입에서 그 문장을 듣게 된 에비라는 몹시 당황하게 되는데 3645년 15월 0일 옆집 누나 우츠기 사에에게 맡겨진 니쿠오. 사에는 니쿠오의 가족과 알바를 하다 만나게 되어 친해졌는데 그 후로 1년간 정기적으로 니쿠오를 돌봐주는 관계가 되었다. 니쿠오는 평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 사에와 금방 친해졌고 사에는 그런 니쿠오를 먹거리로 꼬시기 일쑤였는데 사에가 냉장고로 향하자 따라온 니쿠오. 사에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던 행동이라는 듯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비밀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 139만 8146번지에서 썸을 타고 있는 두 사람. 하필 그 사이에 껴있는 솔로는 커플의 모습에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고백에 여자가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 커플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솔로는 본인의 특수한 능력을 사용한다. 이후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당황하는 남자였는데 3051년 2월 44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장발부는 당황하는데 현관문을 열자 호수를 착각한 여자 안나가 있었다. 그녀는 이후에도 몇 번이고 호수를 착각하곤 했는데 어느 날 계속 잘못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안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결국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된 장발군.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황당한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이윽고 안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장발군은 370만 6252번 일을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는 미즈타니. 그녀는 극도로 소심하다 보니 사람을 피해 다니고 마주치면 놀라기 일쑤였다. 시로이 씨는 그래도 그런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미즈타니의 실수로 결국 야근이 확정되고 만다. 피로를 참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시로이 씨. 맞은편의 미즈타니 역시 열심히 타자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가 다가와 무언가를 내민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발언에 결국 화가 난 시로이 씨가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모바일 게임에 353만 5160억 과금을 하고 있는 츠시마.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하루 종일 게임에 돈을 쓰고 놀았는데 미나세는 그런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윽고 츠시마가 쓰고 있는 돈을 확인하고 놀라는 미나세. 이 돈으로 옷을 샀거나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와중 츠시마의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게 된다. 그리고 이참에 그냥 본인에게 과금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 365만 9757데시벨로 시끄러운 옆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호. 운동 강사인 그녀는 집에서 아침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날 지경이었는데 매일매일 시끄러운 옆집의 소음 때문이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클레임을 위해 옆집으로 향하는 시호. 그리고 문이 열리자 웬 젊은 남자가 미소를 띠며 바라본다. 시호는 의외로 깔끔한 모습에 조금은 당황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주의하라고 야단친 후 빠르게 헤어진다. 하지만 어째선지 갈수록 그와 사이가 가까워지는 시호. 결국 또 한 번 시끄러운 소음에 그를 찾아가는데 어쩐지 상황이
이상해진다. 370만 3544번째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처치 중인 그녀 다나스. 다나스는 평소에 숙련된 솜씨로 퀘스트를 처리하기로 유명했는데 토벌 의뢰를 보던 도중 눈에 띄는 퀘스트를 발견한다. 해당 지역에서 토벌하던 모험가가 알 수 없는 상태 이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에 흥미를 느낀 다나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적지로 향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한 다나스. 곧 자신이 오만했다는 걸 깨닫고 마는데 371만 1785년 동안 첫 의식을 위해 절제를 한 황제군. 그는 약 사흘 후 있을 첫 의식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윗선에 호출되어 방에 불려간 궁녀 메이린. 그녀는 사흘 후 있을 황제와의 첫 의식을 행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날 황제의 앞에 등장한 메이린. 평소 궁에서 가끔씩만 보던 그녀를 직접 마주하게 되자 황제는 문둘 바를 몰라 하는데 371만 1785년 동안 첫 의식을 위해 절제하고 또 절제한 황제군. 그는 이제 곧 사흘 후 자신의 첫 의식이 시작됨에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 별개로 윗선에 호출되어 방에 불려간 궁녀 메이린. 그녀는 사흘 후 있을 첫 의식의 황제를 대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사흘 후 황제 앞에 등장한 메이린. 평소 궁에서 가끔 보던 그녀를 직접 마주하게 되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황제였다. 371만 4313킬로로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그녀 마코토. 이를 지켜보던 남자군은 결국 그녀의 눈에 띄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때 폭우가 내리게 되고 우산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는 마코토. 동의를 하고 기다린 끝에 그녀가 나타나는데 평소 운동을 할 때 입던 복장과는 다른 모습의 남자군은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남자군의 칭찬이 마음에 들었던 듯 가까이 붙어서 우산을 쓰는 그녀.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한 그때 마코토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80만 1974번째 빈혈로 인해 쓰러진 치토세. 그녀는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쓰러지기 일쑤였는데 키리시마는 그런 그녀를 양호실까지 데려다준다. 그리고 조용히 양호실을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쓰러져 있던 치토세가 정체를 드러낸다. 설녀인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자는 항상 처단했었는데 상대가 하필 키리시마라는 사실에 머뭇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84만 3656번째 미궁 탐험을 하고 있는 두 여자. 그녀들은 압도적인 강함으로 미노타우르를 쉽게 처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쉬운 싸움에 따분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때 미노타우루스의 남다른 무기를 발견한 두 사람. 잠시나마 흥미를 갖게 되는데 결국 한번 그들의 춤사위에 어울려보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일까 미노타우루스의 숨겨두었던 노련미에 당황하게 되는데 368만 9284년이나 도망쳤지만 결국 메이드에게 잡힌 남자 마도군. 그는 한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부러 집에서 가출을 한 상태였는데 그에게 고용된 메이드가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온다. 결국 마도군은 집을 가출한 이유를 말해주게 되는데 메이드인 그녀와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이드는 별것 아니라는 듯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도발하는데 오히려 집착하는 그녀의 눈매가 무섭다. 235만 6750억이라는 사채를 쓰고 업자들에게 혼이 나고 있는 남자. 가족의 아픈 모습에 미유키는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된다. 본인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미유키. 업자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업자들의 사무실에 도착한 미유키. 바로 일을 시작하자는 미유키의 완고함에 오히려 업자들은 감탄하는데 집에서 308만 855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로. 그런 그와 살게 된 아리스는 눈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눈나 같은 모습에 매번 당황스럽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실수를 하여 아리스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날을 계기로 아리스를 향한 시로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눈썰미 좋은 아리스도 결국 그 의도를 알아채고 만다. 이윽고 그를 향해 매섭게 야단을 치려는 아리스. 하지만 시로는 물러설 줄 모르는데 310만 7898번이나 마법을 사용하여 일행을 도운 마법사 아멜리아. 동료를 대신해 희생했던 그녀를 악몽으로 또다시 회상하던 그때 그녀가 광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용사였다. 그녀와 재회 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용사. 이후 아멜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묻지만 기억나는 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용사 일행과 다시 합세한 아멜리아는 몬스터들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 아멜리아는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만다. 남자의 294만 7419번째 소꿉친구는 마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를 유독 잘 따르는 마물은 고블린이었다. 핫하지만 너무 소꿉친구와 거리가 가까운 고블린들의 모습에 남자는 꺼림칙함을 느끼는데 이윽고 고블린들이 소꿉친구인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녀는 그 제안이 순수한 제안일 거라 생각하고 승낙하는데 이윽고 고블린들이 안내하는 장소로 향하는 소꿉친구. 그들이 만들어둔 밭의 씨를 맡아주기로 하는데 혼자 있는 오크를 향해 212만 1559번째 말을 거는 파노. 결국 오크는 자신의 이름을 봉고라고 밝히는데 그날부터 둘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다. 세월이 지나며 둘은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봉고가 파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몰랐던 파노는 오크 봉고를 빤히 쳐다본다. 그리고 그간 참아왔던 봉고는 자신의 솔직한 바램을 이야기하는데 315만 2223년째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크리스. 그런 크리스가 기특한 듯 수녀 릴리아가 찾아온다. 칭찬하는 릴리아에게 크리스는 늘 부끄러워하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그녀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방에 있는 크리스에게 직접 찾아온 릴리스. 당황하는 크리스에게 릴리스는 어제 어디에 있었냐고 추궁한다. 364만 1789번째 수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수녀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수녀로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남자는 서글프게 울면서 애원하지만 끝끝내 거절당하는데 그때 그의 소원을 들은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수녀와 사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윽고 그 능력을 손에 넣게 된 남자는 수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고백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257만 3925번지에 위치한 대성당. 그곳에는 성실하게 기도를 하는 수녀가 있었는데 늘 몇 번이고 방문하는 남자였지만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이윽고 남자를 맞이해주는 수녀. 그녀는 일반 수녀들과는 달리 아인이었는데 수녀는 자신이 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적지 않은 호감을 느끼는 중이었다. 이윽고 남자와 자초지종 대화를 나누는 수녀 말이 본인과 함께 남은 시간 기도를 올려줄 수 있냐고 제안하는데 364만 1623번째 놀자고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카에데. 친구는 요즘 바빠진 그녀의 모습에 알바라도 하냐고 물어보는데 카에데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한다.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카에데.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카에데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366만 9148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쿠군. 그는 본인을 오랫동안 챙겨준 엘프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하지만 타쿠군과 함께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엘프는 차별을 받는 존재였고 타쿠군은 그런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느 날 의뢰를 받고 엘프와 함께 의뢰 장소로 향한 타쿠군. 의뢰자의 자식이 독에 걸려 위험한 상태였고 엘프의 힘으로 낫게 해주는데 기다렸다는 듯 의뢰자는 엘프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겠다며 위협한다. 보다 못한 타쿠군이 나서게 되고 둘은 비오는 길에서 서로의 다짐을 말하는데 357만 3826번째 행성에서는 현대인과 엘프가 맞물려 살고 있었는데 우에다는 오늘도 힘든 출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때 옆집인 엘프 소필리아가 요리를 선물하는데 아리따운 엘프가 본인을 위해 음식을 챙겨주매 몸둘바를 모르는 우에다 씨였다. 그렇게 음식을 다 먹은 즈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소필리아였고 그녀는 본인이 준 음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사과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구 온도 370만 1620도에 달하던 뜨거운 여름날 맨션 입구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된 타쿠군. 열사병으로 보이는 그녀를 도와준 이후 그녀 아유미는 타쿠군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문제는 항상 불쑥 나타난다는 점과 너무 남사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민망하기 일쑤였는데 한 번 마음을 먹고 그런 그녀를 추궁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 106만 4675번이나 광부질을 하던 남자 광부. 그에게는 채광을 함께하는 광부 동료가 있었는데 가끔씩 만나지만 워낙 죽이 잘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사냥을 하러 가겠다는 동료. 광부 역시 동료와 함께 사냥에 가기로 하고 그를 기다리는데 잠시 후 나타난 그의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만다. 바로 남자로 알고 있던 그가 사실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342만 4859번 고백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히로마. 여자친구인 칸자키는 똑부러진 인물이었지만 쑥맥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사귀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음에 히로마는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칸자키가 자신의 집으로 히로마를 초대한다. 그런 칸자키를 마중 와준 것은 다름 아닌 칸자키의 여동생. 여동생은 칸자키와는 다르게 다소 강렬한 인상이었는데 인상만큼 적극적인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결국 예상 못한 돌발 행동까지 보이는데 370만 6252번째 혼나고 있는 미즈타니. 그녀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툭 하면 깜짝 놀라기 일쑤였는데 과장 시로이 씨는 그런 그녀의 사정을 듣고 무슨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이윽고 업무 중 미즈타니의 실수로 인해 과장 시로이 씨도 야근을 하게 되는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던 시로이 씨. 그때 미즈타니가 불쑥 나타나 퇴직서를 내민다. 말썽을 피우다 못해 뜬금없이 퇴직서를 내미는 미즈타니에게 화가 난 시로이 씨.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마는데 338만 6281학년에서 독서동호회를 하고 있는 에비라. 그는 평소 독서동호회의 부원인 코마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사의 부탁으로 인해 두 사람은 지하 창고 정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어지러진 물건들을 치우는 둘. 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되고 남은 둘은 마저 물건을 치우던 도중 신기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수수께끼의 문자가 적혀있는 신당이었다. 문자를 읽지 못하는 에비라와는 달리 코마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이윽고 코마리의 입에서 그 문장을 듣게 된 에비라는 몹시 당황하게 되는데 3645년 15월 0일 옆집 누나 우츠기 사에에게 맡겨진 미쿠오. 사에는 미쿠오의 가족과 알바를 하다 만나게 되어 친해졌는데 그 후로 1년간 정기적으로 미쿠오를 돌봐주는 관계가 되었다. 미쿠오는 평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 사에와 금방 친해졌고 사에는 그런 미쿠오를 먹거리로 꼬시기 일쑤였는데 사에가 냉장고로 향하자 따라온 미쿠오. 사에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던 행동이라는 듯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비밀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 139만 8146번지에서 썸을 타고 있는 두 사람. 하필 그 사이에
묶여있는 솔로는 커플의 모습에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고백에 여자가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 커플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솔로는 본인의 특수한 능력을 사용한다. 이후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당황하는 남자였는데 3051년 2월 44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장발구는 당황하는데 현관문을 열자 호수를 착각한 여자 안나가 있었다. 그녀는 이후에도 몇 번이고 호수를 착각하곤 했는데 어느 날 계속 잘못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안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결국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된 장발군.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황당한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이윽고 안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장발군은 370만 6252번 일을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는 미즈타니. 그녀는 극도로 소심하다 보니 사람을 피해 다니고 마주치면 놀라기 일쑤였다. 시로이 씨는 그래도 그런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미즈타니의 실수로 결국 야근이 확정되고 만다. 피로를 참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시로이 씨. 맞은편의 미즈타니 역시 열심히 타자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가 다가와 무언가를 내민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발언에 결국 화가 난 시로이 씨가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모바일 게임에 353만 5160억 과금을 하고 있는 츠시마.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하루 종일 게임에 돈을 쓰고 놀았는데 미나세는 그런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윽고 츠시마가 쓰고 있는 돈을 확인하고 놀라는 미나세. 이 돈으로 옷을 샀거나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와중 츠시마의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게 된다. 그리고 이참에 그냥 본인에게 과금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 365만 9757데시벨로 시끄러운 옆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호. 운동 강사인 그녀는 집에서 아침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날 지경이었는데 매일매일 시끄러운 옆집의 소음 때문이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클레임을 위해 옆집으로 향하는 시호. 그리고 문이 열리자 웬 젊은 남자가 미소를 띠며 바라본다. 시호는 의외로 깔끔한 모습에 조금은 당황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주의하라고 야단친 후 빠르게 헤어진다. 하지만 어째선지 갈수록 그와 사이가 가까워지는 시호. 결국 또 한 번 시끄러운 소음에 그를 찾아가는데 어쩐지 상황이 이상해진다. 370만 3544번째 스킬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처치 중인 그녀 다나스. 다나스는 평소에 숙련된 솜씨로 퀘스트를 처리하기로 유명했는데 토벌 의뢰를 보던 도중 눈에 띄는 퀘스트를 발견한다. 해당 지역에서 토벌하던 모험가가 알 수 없는 상태 이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에 흥미를 느낀 다나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적지로 향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한 다나스. 곧 자신이 오만했다는 걸 깨닫고 마는데 371만 1785년 동안 첫 의식을 위해 절제를 한 황제군. 그는 약 사흘 후 있을 첫 의식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윗선에 호출되어 방에 불려간 궁녀 메이린. 그녀는 사흘 후 있을 황제와의 첫 의식을 행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날 황제의 앞에 등장한 메이린. 평소 궁에서 가끔씩만 보던 그녀를 직접 마주하게 되자 황제는 문둘바를 몰라 하는데 371만 1785년 동안 첫 의식을 위해 절제하고 또 절제한 황제군. 그는 이제 곧 사흘 후 자신의 첫 의식이 시작됨에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 별개로 윗선에 호출되어 방에 불려간 궁녀 메이린. 그녀는 사흘 후 있을 첫 의식에 황제를 대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사흘 후 황제 앞에 등장한 메이린. 평소 궁에서 가끔 보던 그녀를 직접 마주하게 되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황제였다. 371만 4313킬로로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그녀 마코토. 이를 지켜보던 남자군은 결국 그녀의 눈에 띄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때 폭우가 내리게 되고 우산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는 마코토. 동의를 하고 기다림 끝에 그녀가 나타나는데 평소 운동을 할 때 입던 복장과는 다른 모습의 남자군은 당황하고 만다. 하지만 남자군의 칭찬이 마음에 들었던 듯 가까이 붙어서 우산을 쓰는 그녀.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한 그때 마코토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80만 1974번째 빈혈로 인해 쓰러진 치토세. 그녀는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쓰러지기 일쑤였는데 키리시마는 그런 그녀를 양호실까지 데려다준다. 그리고 조용히 양호실을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쓰러져 있던 치토세가 정체를 드러낸다. 설녀인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자는 항상 처단했었는데 상대가 하필 키리시마라는 사실에 머뭇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84만 3696번째 미궁 탐험을 하고 있는 두 여자. 그녀들은 압도적인 강함으로 미노타우르를 쉽게 처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쉬운 싸움에 따분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그때 미노타우르스의 남다른 무기를 발견한 두 사람. 잠시나마 흥미를 갖게 되는데 결국 한번 그들의 춤사위에 어울려보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일까 미노타우르스에 숨겨두었던 노련미에 당황하게 되는데 368만 9284년이나 도망쳤지만 결국 메이드에게 잡힌 남자 마도군. 그는 한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부러 집에서 가출을 한 상태였는데 그에게 고용된 메이드가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온다. 결국 마조군은 집을 가출한 이유를 말해주게 되는데 메이드인 그녀와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이드는 별것 아니라는 듯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도발하는데 오히려 집착하는 그녀의 눈매가 무섭다. 235만 6750억이라는 사채를 쓰고 업자들에게 혼이 나고 있는 남자. 가족의 아픈 모습에 미유키
미유키는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된다. 본인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미유키. 업자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업자들의 사무실에 도착한 미유키. 바로 일을 시작하자는 미유키의 완고함에 오히려 업자들은 감탄하는데 집에서 308만 855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로. 그런 그와 살게 된 아리스는 눈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눈나 같은 모습에 매번 당황스럽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실수를 하여 아리스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날을 계기로 아리스를 향한 시로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눈썰미 좋은 아리스도 결국 그 의도를 알아채고 만다. 이윽고 그를 향해 매섭게 야단을 치려는 아리스. 하지만 시로는 물러설 줄 모르는데 310만 7898번이나 마법을 사용하여 일행을 도운 마법사 아멜리아. 동료를 대신해 희생했던 그녀를 악몽으로 또다시 회상하던 그때 그녀가 광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용사였다. 그녀와 재회 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용사. 이후 아멜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묻지만 기억나는 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용사 일행과 다시 합세한 아멜리아는 몬스터들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 아멜리아는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만다. 남자의 294만 7419번째 소꿉친구는 마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를 유독 잘 따르는 마물은 고블린이었다. 핫하지만 너무 소꿉친구와 거리가 가까운 고블린들의 모습에 남자는 꺼림칙함을 느끼는데 이윽고 고블린들이 소꿉친구인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녀는 그 제안이 순수한 제안일 거라 생각하고 승낙하는데 이윽고 고블린들이 안내하는 장소로 향하는 소꿉친구. 그들이 만들어둔 밭의 씨를 맡아주기로 하는데 혼자 있는 오크를 향해 212만 1559번째 말을 거는 파노. 결국 오크는 자신의 이름을 봉고라고 밝히는데 그날부터 둘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다. 세월이 지나며 둘은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봉고가 파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몰랐던 파노는 오크 봉고를 빤히 쳐다본다. 그리고 그간 참아왔던 봉고는 자신의 솔직한 바램을 이야기하는데 315만 2223년째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크리스. 그런 크리스가 기특한 듯 수녀 릴리아가 찾아온다. 칭찬하는 릴리아에게 크리스는 늘 부끄러워하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그녀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방에 있는 크리스에게 직접 찾아온 릴리스. 당황하는 크리스에게 릴리스는 어제 어디에 있었냐고 추궁한다. 364만 1789번째 수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수녀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수녀로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남자는 서글프게 울면서 애원하지만 끝끝내 거절당하는데 그때 그의 소원을 들은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수녀와 사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윽고 그 능력을 손에 넣게 된 남자는 수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고백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257만 3925번지에 위치한 대성당. 그곳에는 성실하게 기도를 하는 수녀가 있었는데 늘 몇 번이고 방문하는 남자였지만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이윽고 남자를 맞이해주는 수녀. 그녀는 일반 수녀들과는 달리 아인이었는데 수녀는 자신이 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적지 않은 호감을 느끼는 중이었다. 이윽고 남자와 자초지종 대화를 나누는 수녀 말이 본인과 함께 남은 시간 기도를 올려줄 수 있냐고 제안하는데 364만 1623번째 놀자고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카에데. 친구는 요즘 바빠진 그녀의 모습에 알바라도 하냐고 물어보는데 카에데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한다.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카에데.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카에데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366만 9148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쿠군. 그는 본인을 오랫동안 챙겨준 엘프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하지만 타쿠군과 함께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엘프는 차별을 받는 존재였고 타쿠군은 그런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느 날 의뢰를 받고 엘프와 함께 의뢰 장소로 향한 타쿠군. 의뢰자의